오늘 주제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면이 그렇게 철학을 그냥 막 매도하고 막 이런 부분인지. 아 사실 그 되게 유쾌하잖아요. 유쾌하고 재밌는 면. 유쾌하고 재밌는 면. 당시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고요. 유럽의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만 해도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철학을 다 꿰뚫고 있었고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도 뮌헨이라는 도시에서는 피아니스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양인들이 사실 물리학자였거든요. 당시에. 파인만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말도 막 하고 뭐 교양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심지어 교양에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 자서전에 가까운 책이 바로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바로 이 문장이 사실은 이 사람이 교양에 대한 그 적대감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목에 나오는 부분이 그 에피소드가 이제 파인만이 이제 프린스턴에 갔는데 대학원에 네. 입학한 첫날 그 학장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네. 티타임을 같이 가져서 네. 이 신입생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인데 누가 와가지고 저 파인만 씨 차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림을 넣을까요? 아니면 레몬을 넣을까요? 물어봤대요. 자기는 한 번도 이제 차를 먹어본 적도 없고 차에 이걸 뭘 넣어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둘 다요. 그러자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 헤헤헤헤 웃었다고 나와요. 헤헤헤 웃고서 아이 파인만 씨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웃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웃지 않잖아요. 예. 전혀 안 웃긴데. 우리 차를 안 먹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크림이나 우유 같은 거에다가 레몬, 산을 섞으면 응고되나요? 응고돼서 침전돼요. 아 저희가 그런 절대로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유머인데 제가 이제 이 유머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는 걸 언제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도 섞어 먹어. 우리 다 넣잖아요. 다대기도 넣고 깍두기 국물도 넣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걸 왜 섞어? 네. 이게 다 인간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무시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물리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였죠. 프린스턴에 가서 불과 한 1년 만에 벌써 이미 논문이 2편 있어요. 이미 벌써 그 국제전을 낸 논문이 2편 있고 지도 교수가 보기에는 충분히 발표할 만한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봐라. 오.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거기 이제 학과의 유진 위그너라는 교수였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될 사람이에요. 머지않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로는 아마 폰 노임만 교수님도 온다는 것 같던데. 그 노이만. 노이만. 폰 노임만? 그래서 폰 노임만은 게임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아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폰 노임만을 꼽을 만한. 그때 바짝 쫄았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이 그 파울리 교수가 지금 우연히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 노벨상 수상자예요. 네. 노벨상이 몇 명이야? 그 얼굴이 노랗게 이제 변을 가고 있는데 보통은 거의 세미나에 안 오시는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와, 끝판왕이 왔네요. 아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이제 파인만은 사색이 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발표하기 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칠판에 막 쓰고 있는데 아인슈타인 교수가 들어온 거죠. 자네가 오늘 발표하는 학생인가? 여기 차가 준비돼 있다네. 차 어디 있지? 그래서 차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로치고 썼어요. 일단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음. 야 재밌다. 농담도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네. 농담을 잘하시죠.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최고급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아직 21살이에요. 네. 파인만이. 말씀을 만약에 남준 씨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앨범 발표하는 날. 첫 쇼케이스에. 네, 그때 오셨으면 하는 존경하는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안 왔으면 하는 사람. 안 왔으면 하는 제일 안 사람. 왔으면 하는 사람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제 어릴 적 히어로였던 그 이제 나스나 에미넴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이제 의사들은 첫 1년차 때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작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럼 지적사항을 쓰시는 거예요. 아, 이 등이 들어왔다는 건 야, 지적사항. 그럼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요. 진짜. 또 얘기하다가 또 잠깐 불이 켜지면 또 지적사항. 근데 발표하는데 갑자기 불이 전부 다팍 이제 그건 그만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깜빡깜빡 이렇게. 정서영 작가님은 자 본인의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해요. 제일 안 왔으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박찬욱 감독 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과 관계없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날은 안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막 내릴 때쯤. 중간쯤 둘째 날 괜찮아요. 아예 안 오시면 또 서운하지 네, 않을까. 맞아요. 사실 안 오시고 만약에 안 봐주신다면 제가 작품한 또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데 둘째 날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제 프린스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여행을 갔다 와요. 브라질에. 너무 좋은 거야, 브라질이. 그래서 브라질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찰나에 칼텍이란 대학에서 제안이 온 거죠. 오퍼가 온 거죠. 또 오자마자 안식년 보내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에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해서 가요. 진짜요? 그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의 매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노벨상급 교수가 브라질로 안식년을 온 거야. 그래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제발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좋다. 자기는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거 즐거우니까 하겠다고. 그리고서 고민을 시작해요. 당연히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야 영어로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잘 못해요. 못하는데 막 떠듬떠듬 막 온갖 영어를 하는데도 자기는 영어를 아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듬떠듬 하더라도 포르투갈어로 하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강의를 해요. 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가 강제화돼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교수도 순수 한국인이고 학생들도 다 순수 한국인인데 영어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역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 일정한 비율을 해서 예를 들면 고구려 was the biggest country of 진짜로요? three kingdom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긴데? 일연 로드 삼국 유사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일단 교수가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요? 영어 강의를 할 때 영어로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웃을 수가 없어. 네, 농담. 그리고 굉장히 강의는 굉장히 답답해져요. 맞아요. 유머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선생님 맞아요. 첫사랑 얘기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교수님 뭐 첫 키스 하신 얘기라든지 얼마나 이 친밀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극작에서는 코믹 릴리프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코믹 릴리프가 가장 긴장된 순간에 탁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공포와 유머가 같이 갔을 때 무섭고 있는데 깜짝 놀라면서 웃음을 터뜨리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더라고요. 과연 시청자들은 몇 분까지 공포를 느끼면 좋아할까? 3분이 지나면 피곤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려면 이완을 시켜주고 계속 이어지면 그거 정말 힘들죠. 네. 이제 오늘 이 얘기만 들어보면 파인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무슨 냉혈한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은데 사실 파인만은 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 사랑 얘기가 그럼요. 되네요. 사랑 얘기가 나오죠. 파인만이 고등학교 때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고요. 알린이라는 여성인데 알린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MIT에 가서도 이제 계속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폐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이고. 그 폐결핵이 지금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저희 이제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시일도 많이 팔고 맞아요, 그랬지만 맞아요. 치명적인 병이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기도 해요. 당시로서는. 그리고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접촉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파인만은 그 주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결혼을 다 반대했기 때문에 둘이 몰래 도망쳐가지고 병원에 격리돼 있었는데 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잠깐 빼내서 이동하던 중에 가서 결혼을 약식으로 증인도 없어가지고 그 법원에 석이랑 뭐 사람 막 불러다가 즉석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뭐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로스알라모스에서 일을 할 때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던 얘기 했잖아요. 네. 한참 그 실험을 하고 계산하고 하던 와중에 급히 연락이 오죠. 위급하다고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알린이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지만 워낙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야 정말 독한 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파인만이 죽은 이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돼요. 그 편지에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린에게 내 사랑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단지 당신이 좋아해서 적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적으면 내 몸 안 구석구석까지 훈훈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편지 쓰고는 정말 지독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2해나 지나가긴 했지만 당신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까다롭고 현실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니까 봐주리라고 믿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야. 내가 미루기만 하고 못했던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에도 내가 정말 잘해주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죽고 없어도. 리치. 추신. 이 편지를 못 붙이더라도 너그러이 넘어가기를.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니까. 야, 물리학자도 사랑할 때는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도 이런 편지를 쓰네요. 당신의 새 주소를 아직 몰라. 지금 약간 그렇게 저만 느꼈나요? 촉촉하죠? 뭔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랑꾼이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쓸만하네 이런데 파인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촉촉한 걸 썼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이 현존해야만 되는가? 현존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랑 계속되는 현재가 맞네요. 그러니까. 네. 전 사랑이라는 건 사람들이 약간 블루투스처럼 동기화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느껴지고 저 사람이 기쁠 땐 나도 기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인만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동기화되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린이 죽었을 때 그냥 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 뒤에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결혼 2번이나 하는데 네? 동기화되는 사람이었어. 블루투스가 잘 되네. 계속 신호가 잡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엔 사실 이 이후에 여성에 대한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카사노바처럼 지내고요. 두 번째 결혼은 금방 하다 깨지고 사실은 알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바람둥이들의 변명이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제 끝내는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보자면 파인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고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이 사람의 어록 중에 가장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어록이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은 네. 그런 어록을 남겼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게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야. 생각해보면. 청주에서 모 식당 여종업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그중에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어.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데리고-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될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조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D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아,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갖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요.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아까 악의 평범성이랑 대비되는 것 같아요. 선의 평범성. 예. 선도 역시 수많은 모르는 개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기도 해요. 전에 그것도 절판된 책인데 인비지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인비지블 분명 안 보이지 보이는. 않는 혹시 네. 보셨어요? 네. 근데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하면 딱 그 조남수 박사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일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화려하고 자기 일 알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콘서트장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 사운드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네. 공항의 신호 체계를 공항에 이렇게 예를 들면 게이트로 가는 곳, 짐 찾는 곳 이런 거 네네네네. 사인들을 설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디자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교정 교열 보는 사람 있잖아요. 뉴요커에서 마지막 오케이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를 내는 사람. 네. 오케이어라고 팩트 체크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책은 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할 때는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만 눈에 띄어요. 아 그러네요. 콘서트에서 음향을 실수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려? 이러면서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네. 잘 되고 있을 때는 오직 가수에게만 딱 집중할 수 있죠. 네. 공연자에게만. 네. 그리고 공항도 신호 체계가 잘 돼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짐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 엉뚱한 게이트에 가서 이거 도대체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할 때만 눈에 띄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이제 이런 걸 연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있어서의 완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동료들의 인정을 굉장히 큰 보상으로 삼는데요. 그게 참 멋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바로 딱 과학자 사회예요. 아 그래요? 그 이렇게 밖으로 두드러진 사람들만 눈에 띄어서 네. 마치 모든 상대성 이론을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개인이 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과학이야말로 네. 정말 이 집단 지성이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연구를 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 수많은 그 중간 과정들을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자잘한 계산을 다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까 그다음 스텝으로 컴퓨터들처럼. 그렇죠. 그 할 수 파일만을. 맞아요. 정확히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숨어서 모르는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집단이 이제 흔히 이제 테크니션이라는 분들이에요. 네. 물리학자들은 멋있는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이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뒤에서 수많은 전기 배선과 다음 진공 장치 뭐 수많은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약간 다르게 느꼈던 것이 이 테크니션에 대해서 특히 유럽 사회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MIT나 이런 좋은 대학들은 정말 뛰어난 공작실에 수십 년의 그 장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 뭐든지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도면을 대강 쓱쓱쓱쓱 그리면은 그걸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내 손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4명 만들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질비하게 있고 야 멋있다. 비록 논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네. 그 긍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들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 막스 프랑크에서도 그런 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전체가 모여서 다 은퇴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과학자만이 아니라. 너무 멋있다. 사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네. 많은 일을 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대우가 그 유럽이나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네. 각자의 분야에서 아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네.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걸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전체로 있어. 볼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40%만 웃어도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네.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샤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사이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네.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의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볼 그런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와,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 예, 조남수 박사님. 네. 너무 예. 감사님. 인비지블이네 정확하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보다 다 남들이 더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잘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시는구나. 와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조직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당연히 우리는 있을 우리 것 같아요. 공동체는 그래서 굳건한 것이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김상욱 박사님도 그렇고 이유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사랑하는 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치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박사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사랑하시는 조남수 박사님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빛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저쪽으로 보고서 영상 편지 같은 걸 해주시면 어떨까요? 영상 편지. 이게 우리가 실은 아까 이 조명도 있었지만 조명을 담당하는 분은 필히 조명 뒤에 있어야 돼요. 조명 안으로 들면 자기는 존재 가치가 아닌 거죠.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수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제 일선에서 누군가를 빛을 받지 못해요. 항상 그 뒤에 있죠. 그 사명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남수 박사는 끝까지 이게 말하는 초는 태워야만 빛이 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아마 본인이 타는지도 모르고 태우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서로 쑥스럽지만은, 그러니까 조 박사님,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한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